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웬만한 것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인생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뒤통수를 치죠. 왜 그럴까요? 인생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삶도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늘 새롭게 배우려 하고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성장해 나갑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배우려고 하는 사람만이 진짜 지혜를 얻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통해 삶의 모든 순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0이 넘으면 배울 만큼 배우고 어지간히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다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는 마음이 전혀 괜찮지 않은 결과를 불러옵니다. 더구나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면 겹쳐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만 와도 일상이 혼란스러워져 정신을 차리기 힘든데 또 다른 어려움이 겹쳐오면 정신이 쏙 빠져 자칫 감당하지 못할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닥치면 우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덕행을 닦고 품위를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조선 후기 학자 홍위의 청계집에 실린 자경이라는 작품에는 마음 단속하는 일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부귀는 내 소관이 아니어도 성인이 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렸다고 하여 덕행을 닦기 위한 다짐을 합니다. 잡으면 머물고 놓으면 달아나는 마음, 집 떠난 행인처럼 정처 없이 떠도는 마음을 잡아두는 데는 독서가 큰 힘이 되며 독서를 하는 동안은 아픈 것도 잊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문장가 한유가 아들에게 학문을 권면한 시 부독서 성남에도 독서의 힘을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나이 30이 되어 뼈대가 굵어지면 하나는 용, 하나는 돼지가 되지. 쏜살같이 달리는 용만은 두꺼비 따위는 돌아보지도 않지. 독서는 변화를 돕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내 안에 있는 힘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곁에 좋은 책이 있는데도 거들떠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면 삶에서 주도권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에 대한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꿈꾼다면 좋은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하면 되는 것에 오롯이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는 밤낮을 쉬지 않고 흐르는 물을 찬양했습니다. 가는 것은 이 물과 같다. 밤낮을 쉬지 않고 흐르는구나. 공자가 흐르는 물을 칭찬한 까닭에 대해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원이 있는 물은 퐁퐁 솟아나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흘러 구덩이를 가득 채운 뒤에 앞으로 나아가 사해에 이르니 사람도 근본이 있는 자는 이와 같다. 그래서 공자께서 물의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하신 것이다. 쉬지 않고 흐르는 물은 커다란 바위를 만나 굽이치더라도 마침내는 큰 바다에 이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힘쓴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결국은 이겨내고 자기가 원하던 삶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르지 않고 흐르는 원천이 되어주고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독서입니다. 한번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오직 자기 자신한테 달려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시련을 극복해낸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고 그들이 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다면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책을 가까이 하는 이유입니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공부이니. 독서와 학문은 한결같이 이치를 밝히는 것에 힘써야 하며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데 뜻을 두어서는 안 된다. 마음가짐과 일처리는 한결같이 이치를 따르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하며 남을 기쁘게 하는 데 뜻을 두어서는 안 된다. 현자를 존경하고 벗을 사귐은 반드시 정성스럽고 미덥게 해야 하며 사심을 가지고 공손하게 굴거나 구차하게 용납받을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접함은 반드시 관대하고 이해심 있게 해야 하며 서로 비교하거나 완벽함을 요구하는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 분노를 징계하고 욕망을 막는 것은 일이 일어난 뒤에 제어할 뿐만 아니라 평소 공부하는 때에 강론하여 밝혀서 분노와 욕망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개과천선은 보고 들은 뒤에만 할 것이 아니라 평소 마음을 잡아 간직하는 때에 안으로 성찰하여 그 선과 악이 있는 곳을 살펴야 한다. 정계청, 우등록, 자경. 조선 중기의 문신, 정계청의 우등록에 실린 자경에서는 학문과 마음가짐, 인간관계와 감정 등 안과 밖을 닦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두를 종합적으로 다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하고 강학하는 일, 마음가짐을 잘 먹고 이치에 따라 일하는 일, 현자를 존경하고 벗을 선택하는 일, 사람을 대하는 일, 감정을 절제하는 일,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일, 이 모두가 공부입니다. 지식을 쌓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치에 맞게 일 처리하는 일도 중요하고 인간관계에서 정성을 다하는 일도 중요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일도 중요하고 잘못을 고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삶의 모든 순간에 공부를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버겁고 하기 싫다 여기면 괴로운 일이 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면 기쁜 일이 됩니다. 논어 첫 편이 하기인데 하기 편의 첫 문장이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입니다. 익힐 습자는 새가 날기 위해 깃이 하얗게 되도록 연습하는 모양입니다. 부단히 노력하여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매일매일 수양이 쌓여 덕성이 높아지는 과정 또한 기쁨일 수 있습니다. 성찰하는 일은 끝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일입니다. 정계청 선생은 자신을 향해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치를 알기 위해 독서를 하는가? 알고서 자랑하기 위해 독서를 하는가? 이치에 따라 움직이는가?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움직이는가? 진심을 다해 현자를 존경하고 벗들에게 신의를 지켰는가? 남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너그러운가? 화가 나고 욕심이 날 때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잘못을 들여다보고 고치는 일을 평소에 늘 할 수 있는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신을 향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성찰하고 뜻맞는 벗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안과 밖을 부단히 갈고 닦으면 결국 새처럼 가볍게 자신의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날갯짓을 통해 하늘을 훨훨 날 수 있으니 또한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아이 같은 반백의 늙은이. 머리털이 반백이니 늙은이가 아니던가.
방정맞게 지내는 건 여전히 아이 같네. 거친 말로 사람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도울 만한 작은 공도 못 세웠네. 술이 좋아 석 잔 이상은 마셔야 갈증이 사라지고 시를 지었어도 제대로 된 구절 하나 남기지 못했네. 천지가 너를 수용했으니 그 덕이 얼마나 두터운가. 너 자신도 행실을 더 닦아 끝까지 잘 보내라. 동문선 수록 이길상 자경.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만나지만 마음에 안 드는 내 모습도 많이 봅니다.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좀 더 자연스럽고 여유 있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며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동문선에 수록된 이길상의 자경에서도 나이 들어서까지 부끄러워할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반성합니다. 내키는 대로 말했다 남들을 놀라게 하고 절제하라는 술은 절제가 안 되고 지으라는 시는 잘 짓지도 못하고 그는 말과 행동이 제멋대로이고 세상에 도움될 만한 무엇 하나 하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런 허물 많은 자신을 수용해준 천지의 덕을 생각해 앞으로는 선을 닦으리라 다짐합니다. 예기, 치편에 군자는 사람을 가르치기를 말로써 하고 사람을 삼가게 하기를 행실로써 한다. 그러므로 말은 반드시 끝에 가서 어찌 될지를 생각하고 행실은 반드시 병폐가 되는 바를 상고하면 백성들이 말을 삼가고 행실을 삼갈 것이다 라고 한 내용이 보입니다. 말과 행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일입니다. 나이가 든다 해서 지혜가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미숙하기만 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보며 마음이 쓸쓸해지고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이를 먹고서도 왜 이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할까? 마음 한편이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에는 머리털이 반백이라 해도 살아온 만큼의 삶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지난 날을 잘못 살아온 것이 후회된다 해도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삶이 이어지고 있고 나를 변화시킬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하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고 깨우쳐주고 있으니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새로 받은 오늘을 잘 살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어린아이든 학생이든 중년이든 백발의 노인이든 언제나 배울 것은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만이 인생의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길입니다.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열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태도가 쌓여 미래의 당신을 더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